자, 오늘은 결산 정리사항입니다. 결산 정리사항,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말 정리사항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거는 기말 정리사항. 기말 정리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결산 정리라는 것도 기말 정리사항. 다시 말해서 이거는 12월 31일 결산 자료라는 얘기겠죠. 결산 자료 입력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결산 정리사항이라는 것은 12월 31일 날 우리 결산 자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결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실기를 했을 때 실무로 했을 때는요, 우리가 수동결산이 있고요, 수동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이 있어요. 수동결산이 있고 자동결산이 있습니다. 이 수동결산은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12월 31일자로 (12월 31일자에)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시라는 얘기겠죠. 여기는 차변, 대변, 차대변으로 분개되는 얘기입니다. 뭐 결차 결대가 아닙니다. 그건 자동 결산일 때가 결차 결대인데 뭐 그건 중요치 않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잡아놓고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계산한 기간은 이렇게 이루어져서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해줘서 우리가 거기다가 직접 입력하시는 것이 직접 입력 후 전표 추가하면 자동으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분개됩니다. 자동으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면 12월 30일자로 여기 있을까요? 일반 전표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생성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를 했을 때는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먼저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먼저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자, 이론적으로 먼저 하고 맨 나중에 나중에 한번 실무처럼 할 때는 실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먼저 다가설 거니까 보시고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우리가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인데 우리는 다 수동결산을 먼저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 한번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폴더 있죠? 제 카페 한번 볼게요. 제 카페에 여러분들 한양여대라고 쓴 거 있습니다. 여기 한양여자대학교 이쪽에 보시면 방학특강에 보셔서 기말정리사항 거 PDF 파일로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결산에서 이렇게 기말정리사항에 정리를 싹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수동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자동결산이 있다. 그래서 자동결산에서는 이렇게 6가지가 여러분들 법인세까지가 이것이 여러분들 자동결산이고 나머지는 수동결산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를 빗대서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자, 그러면 먼저 이 결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뭐냐면 먼저 이 시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재무상태표라는 요 재무상태표는 글씨가 작은가? 이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요거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이루어지지만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는 요것은 일정 기간에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 이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 시점과 12월 31일 시점 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일 시점이냐 12월 31일 다시 말해서 기초 재무상태표냐 기말 재무상태표냐 여기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이다. 정태적 보고서이지만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다시 말해서 경영성과는 다른 말로 운영성과라고 얘기합니다. 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개정 과목과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을 이렇게 우리가 난해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는 1월 1일 날 태어나서 12월 31일 날 죽어버리는 장부이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 거는 우리가 기간을 못 받은 거, 우리 과거에 못 받은 거와 앞으로 내가 더 차기에 낸 것들은요, 자산과 부채 계정으로 대체 분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비용을 말하자면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을 자산 계정으로 대체 분계하는 겁니다. 아직 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거 아직 받지 못한 것이 뭐냐면 결산까지 받지 못한 수익을 수익 계정이죠. 수익 계정 여러 가지 수익이 많죠. 계정을 자산 계정으로 대체 분계하는 거예요. 요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산까지 지급하지 못한 비용을 부채 계정으로 대체 분계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산까지 지급하지 못한 비용을 부채 계정으로 대체 분계하는 거, 이렇게 비용 계정이죠. 부채 계정으로 대체 분계하는 거. 요것은 우리가 이건 다 과거를 뜻하는 거예요. 요거는 과거 형성이기 때문에 요 과거이기 때문에 요 과거는 발생 예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는 발생 예상이라고 해서 요거는 하나는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의 발생,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예상, 비용의 발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요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미수수익, 그래서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죠. 요 자산 계정이 미수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라는 얘기고, 요 부채 계정이 요것이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수익은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 요걸 어떻게 된다?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요 비용을 부채,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달라, 이렇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까지 받지 못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미수수익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결산까지 받지 못한 비용은 미지급 비용으로 대체 분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과거에 발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또 하나 더 나왔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있겠죠. 미래. 자, 그래서 미래는 요것은 회계상 용어에서는 이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연. 그러니까 요것도 이연도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내릴게요.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떨어뜨릴게요.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자, 이연이라고 하는 거, 요 이연은 여러분들 어떤 거냐?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산 후 차기에 먼저 지급한 비용 계정을 성급 비용, 요거 자산이죠, 요게. 그러니까 비용 계정은 먼저 지급한 거니까 말하자면 자산 계정으로 대체 분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산 후 차기에 먼저 지급한 거 있죠. 우리가 결산 후 차기에 먼저 지급한 비용 계정을 자산, 성급비용으로 대체 분계하라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본다면 여기는 결산시죠. 결산시 차기에 먼저 받은 수익 계정을 부채, 선수 수익이죠. 부채 계정으로 대체 분계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급 비용, 요거는 비용의 이연이라는 계정 과목이고,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 요것은 수익의 이연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당연히 자산 부채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어저께 수업했던 것들이 요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꼭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해주시는 거고, 나머지 이 재무상태표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산 자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성급비용과 요 성급비용, 선수수익, 그 다음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성급비용과 선수수익은 비용처리냐 수익처리냐, 비용처리가 수익처리법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산처리법은 부채처리법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처리법, 부채처리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수익처리법, 부채처리법 쓰지 않고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용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과 수익으로 처리하는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으로 분기했다는 얘기고, 자산 처리했다는 것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처리법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용처리법,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용 수익으로 처리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산처리법은 자산부채처리법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 5번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재무상태표에서 모든 게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화면을 자꾸 보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제가 하면서 재무상태표는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이해를 나머지는 다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이루어지는 뭐 해주겠죠. 자,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자산에 관한 결산정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금 가부족이라는 얘기겠죠. 자, 현금 가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현금은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액이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그 원인의 기말결산 때까지 반드시 밝혀두어야 한다. 기말결산 시까지 현금 차이가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변이 모자르면 잡손실로 처리하고 나머지 대변이 모자르면 잡이익으로 대체시켜서 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잡손실은 항상 차변 항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잡이익은 수익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 항목, 다시 말해서 대변 항목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현금 가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과잉됐느냐 부족됐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것은 먼저 요 얘기는 1번, 2번은 요 1번, 2번은 어떤 거래냐? 기간 중의 거래입니다. 기준거래라고 얘기하죠. 기간 중의 거래. 그러니까 결산분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준거래,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거래는 현금 가부족이란 일시적 가계정을 우리가 해놓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일시적 가계정, 임시계정이죠. 이 임시계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산 전까지 있다가 결산 전까지 사용하다가 결산 시에는 꼭 정리해야 할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가계정, 임시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 전까지 사용하다가 결산 시에는 꼭 정리해야 될 계정 과목이에요. 요것이.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거겠습니까? 일시적 가계정에서는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현금 가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것들이 또 인출금도 있지만 여러분들 인출금은 나오질 않습니다. 개인 사장이 갖다 쓴 돈이기 때문에 개인 사장이 갖다 쓴 돈이나 물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 가계정으로서 결산 전까지 사용하다가 결산이 되면 절대 사용하지 못해야 되죠.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기준거래에 있다가 결산 분계가 되면 이렇게 결산이라는 말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결산이라는 말이 이렇게 주어지면 문제상에서 무조건 현금 가부족이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현금 가부족 대신 현금 잡손실로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결산 분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결산 분계가 이렇게 잡손실, 잡이익으로 우리가 해주시는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기중에 시단표를 조회했더니 현금 가부족이 있으면 상계 처리하고, 없으면 당일날 우리 현금 가부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당일날은 현금 가부족이 발생되면 안 되죠. 바로 당일 거는 현금
가부족이 아닌 바로 잡손실, 잡이익으로 바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금가부족 11번에 있죠. 이렇게 현금가부족 일석가계정은 결산일 때에는 이렇게 잡손실, 잡이익으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가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우리가 현금가부족이 없으면 현금으로 대체 분기한다. 그런 뜻에서 양쪽 다 하나씩 다 적어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가부족을 분기한다는 뜻은 뭐냐? 시산표를 조회했더니 우리가 현금가부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있던 거 대변에 있으면 차변에 가고 차변에 있으면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게 되겠죠. 이런 원리로서 봐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1번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당사는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금액이 부족하여 현금가부족 계정을 처리한 40만원 중 32만원은 영업사원의 시내교통비 누락으로 밝혀졌대요. 이렇게 영업사원의 시내교통비 누락으로 밝혀졌다고 그랬어. 요것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비교통비가 되겠고요. 여비교통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결산까지 밝히지 않아서 뭘로 처리했습니까?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결산 분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봐주시는 거네요. 자, 결산 정리 분계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여비교통비, 항상 비용과 수익, 비용과 손실은 항상 차변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꼭 지켜가세요.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들어가기 전에 여비교통비 할게요. 먼저 32만원, 그 다음에 잡손실이죠. 당연히 잡손실은 차변에 발생하니까 얼마? 8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 가부족이 우리가 가부족을 요거 좀 당좌자산입니다.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가부족 계정이 처리했던 4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제 금액이 부족했대요. 그러면 원래는 이 분계가 하기 전에 뭐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차변에 현금 가부족 40만원, 대변에 현금 40만원, 이렇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죠. 원래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자, 현금 가부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현금 가부족은 얼마? 요 40만원은 이렇게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분계는 요거가 되겠죠. 우리 결산 분계는 요게 되겠네요. 결산 정리 분계는 뭐냐? 요거죠, 요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현금 가부족 무슨 변에 있었죠? 요거 차변에 있었던 거, 요거를 대변에서 상계 처리해 줘야 되겠죠. 요걸 없애주면서 자산의 증가였다가 자산의 감소로 만들고 비용 발생을 시키고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결산서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거, 결산일 현재 현금 가부족 계정의 차변 잔액에 3만 원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아예 현금 가부족이라고 우리가 차변 잔액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현금가부적 차변에 있던 것은 우리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가부적 차변에 있으면 무슨 변으로 가서 상계 처리합니까? 대변에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차변에 잡손실 얼마? 3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적 3만원.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차변 잔액을 우리가 그대로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가 된 거죠. 요거 상계 처리한다는 거 이제 자꾸 아셔야 되는 거야. 이게 상계 처리가 된 거예요. 없어진 거죠. 차변에 있던 거.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상계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 또 하나 또 있네요. 자, 보시게 되면 결산연재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우리가 잔액은 5,806만 1,040원이며 장부상의 잔액은 5,818만 1,040원이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지금 모자랄까요? 지금 실제 보유하고 있는 건 5,806만원 돈이고 장부 금액은 5,818만원 돈이에요. 항상 장부 금액이 기준이에요. 한 번 더 쓴다고 하면 장부 금액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은 얼마가 나왔고 5,818만 1,040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금액은 요거 뭐 근거나 통장을 얘기하는 거죠. 통장이나 근거. 요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얼마? 5,806만 1,040원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요 차이가 얼마가 났겠습니까? 차이 금액이 우리가 얼마가 남죠? 12만원이 남는 거네요. 그렇죠? 12만원이 지금 차이가 생긴 거네요. 자, 그러면 장부는 우리가 더 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실제 금액보다. 그러면 장부는 5,818만원 돈이 있는데 실제는 12만원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요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던 거죠? 붕괴가 차변에 현금이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현금 과부적. 현금 과부적 12만원. 대변의 현금 12만원. 요렇게 붕괴가 해줘야 되는 거였었어. 요렇게 해주는 건데 지금 뭡니까? 결산붕괴란 말이에요. 이건 기준거래 때 붕괴가 되는 거고 결산붕괴 요거는 기준거래 때예요. 기간 중. 하지만 여기서 원하는 게 결산붕괴니까 결산붕괴는 현금 과부적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요거 대신 어떻게 잡손실로 바로 데려가는 거예요. 요게 요런 식으로 붕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현금 과부적을 쓸 것을 이렇게 지금 바로 결산일 때는 잡손실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금 과부적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드린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거, 자,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는 증권 평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평가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유가증권을 평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와 매도만 나와 있어서 단기와 매도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계정은 기말결산 시 공정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공시지가 나라에서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권거래소에서 여기서 공정가치란 재무상태표의 종가를 말하며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종가가 없을 때는 재무상태표로부터 가장 최근의 종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여 만약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원가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 평가는요, 우리가 이거는 차별 단기 매매 증권, 대별 단기 매매 평가이익이죠.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똑같은 원리죠. 평가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겠죠. 여기는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뭐가 생기겠어? 평가는 차액 결산 시에는 평가만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만약에 차변에 손실 봤을 때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옆에 건 단기고 여기는 또 매도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 볼게요. 우리 단기 매매증권 2,700만원짜리를 2,790만원에 평가됐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계가 이익을 본 거네요. 자,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얼마? 9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90만원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또한 이번에는 결산시 매도 가능 증권 2천만원이 1,800만원으로 평가됐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은 손해봤네요.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여기는 150만원인가 150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5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기화 맞춰준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가증권 평가할 때는 이렇게 차액만 가지고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다음 연도 우리가 장부 금액은 평가한 금액, 다음 연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 장부 금액은 다음 연도는 2,790만원이 요게 다음 연도 장부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가 이게 맞나? 다음 연도 장부 금액은 2,790만원이 돼요.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요거는 뭐죠? 요거는 수익이잖아요. 요거는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다음 년 장부 금액이지만 요 매도 가능 증권은 영업 외 비용이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가 자본에 속하는 거죠.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 연도의 당기순손익에 포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 장부 금액은 그냥 2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매도 가는 증권 다음 연도는 그냥 2천만 원이에요. 아직 다음 연도 장부 금액은 2천만 원이 여기 다음 연도 장부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기 매입 처분할 때는 그냥 순서에 가지만 매도 가는 증권을 처분할 때는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을 다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연도에 단기 순이익에 포함이 안 돼서 다 기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또 여기 있네. 하나 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단기말에 현재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는 증권이 기말에서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는 증권을 평가해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평가를 했는데 또 평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평가하고 당해연도도 평가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잘 보십시오. 먼저 취득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전년도 취득시 분계가 차변에 요거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2,50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현금 2,5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졌다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전년도 평가했대요. 전년도 평가했습니다. 전년도 평가시 자, 차변에 그럼 2,500만 원짜리가 2,450만 원 평가됐으니까 손해봤네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겠네요. 이렇게 됐네요. 딱 빡빡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최대한 대로 써놓게. 자,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또 2,450만 원짜리를 또 평가했더니 이번에 또 올랐네. 2,600으로 올랐네요. 그러면 150만큼 우리가 그만큼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시 이제 당해연도 여기서 쓰겠습니다. 당해연도 평가시 평가할 때는 평가시 차변에 먼저 2,450만 원짜리가 그대로 보는 거야. 2,600이니까 내가 그만큼 우리가 손해본 거죠. 그렇죠? 여기 이익 본 거네. 이익. 그렇죠? 이익 봤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증가가 된 거니까 얼마? 150. 대변에 원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50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번 연도에 평가 손실이 얼마큼 있었어요? 50만 원이 있었죠. 이것을 상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단기 매매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요거를 먼저 우리 손해본 거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을 손해본 거를 먼저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나온 거 있죠? 이건 100만 원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풀어지는 거야. 요거만 상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 내 장부에서 평가한 금액이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매도가는 증권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왜 지금 150 된 거야? 이거는요. 여러분들 봤을 때 우리가 들어왔던 거는 우리가 나온 거 우리가 지금 150이 된 건 150의 이득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요 차이가. 그래서 그만큼 증가된 거기 때문에 증가된 것만큼 평가 손실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거 평가를 다시 평가했어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만약에 평가 손실이 생겼어. 근데 다음에도 평가 손실이 생겼네. 그러면 상계 처리할 거 없어. 저번 연도에 평가 손실이 있어서 우리 평가 이익이 이번 연도에 평가 이익이 생겼으면 다음 연도에 전년도에 평가 이익이 있었어. 평가 손실이 없었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요번에 이익이 생겼는데 저번 연도에 손실이 생겼을 때는 그 손실을 상계 처리하는 거야. 저번 연도에 이익이 생겼어. 요번에도 이익 생겼어. 상계 처리할 거 없어요. 저번에 손실 생겼어. 요번 연도 평가 손실 생겼어. 상계 처리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익이 생겼으니까 저번 연도 보니까 손실이 생겼어. 반대 현상이 될 때만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번에 손실 봤어. 그럼 저번 연도 이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익이 나와 있으면 또 차별해 가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종이 나눠준 거 있죠? 나눠준 거래. 그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 그 폴더에 있는 거 지금 뭘 했느냐? 여러분들 6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를 했고 매도 가는 증권을 평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현금 가부족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거 들어가셔서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금 가부족고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우리 유가증권도 평가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서 같이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5분까지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